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철호 경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50분, 한 47분 정도 함께 하는데요. 제 강의 자체가 약간 좀 무거운 그런 순서로 진행되는 강의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경직되지 마시고, 내 가족들이, 내 지인들이, 내 친구들이 이렇게 겪을 수 있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구나. 제가 이제 처음 위기협상을 접했을 때 글자 그대로 위기가 닥쳤을 때 대화하는 방법, 그죠? 근데 처음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사실은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입니다. 정답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마도 생명이 왜 존중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생명을 지켜줘야 되고, 또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죠?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손을 뻗어줘야 되는지를 오늘 저하고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곳을 강의를 다녔지만 특별히 제가 용기를 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강사 자체에도 약간의 그런 위기를 극복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제 가족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접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너무 혼자 공유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생명보림의 그 증가율이 눈에 띄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많이 이렇게 듣고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고령화, 그죠? 또 항상 주창하는 양극화 현상, 그 다음에 저출산, 그 다음에 끊임없는 경쟁사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들의 요인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여기서 도출되는 문제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 가면요, 고령자분들을 검사를 하면 행동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왜 치매가 나오는지 아세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라서 엘러로이드라는 뇌 속에 그게 계속 축적이 돼요. 그게 축적이 되다 보면 나중에 치매가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건 정상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부분이. 근데 요즘은 치매의 경우에도 나이가 과거에는 한 70 이렇게 넘어가시거나 70 되신 분들이 치매가 걸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60대에도 온다. 그 이유가 스트레스에서 발달해서 오거든요. 우울증 마찬가지입니다. 공황장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많이 접하셨겠지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그래서 위기협상이나 생명보림의 가장 기초적인 거는 모든 게 처음 시작이 스트레스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얘기가 돼야 되고 그 부분에서부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봐주십시오. 한쪽 그림은 울고 있는, 그죠? 한쪽 그림은 웃고 있는. 이게 생명보림 포스터 공모전에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무심코 지나가면 하나 울고 하나 웃는구나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 어마무지한 뜻이 있습니다. 나는 울고도 싶고, 그죠? 웃고도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우는 그림을 앞에 넣어놨잖아요. 그죠? 앞에. 여기 보면, 그죠? 해바라기도 울고, 본인도 울고, 또 뒤에 보면 웃고 싶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울었지만, 나중에는 웃고 싶다. 약간 희망적인,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생이 이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렸을까를 제가 심사위원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더니까 자기는 나이는 아직 어린데 집 안에 가족 중에 그죠? 이렇게 생명을 버린 분이 한 분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봤답니다. 6학년이 그린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요즘 이제 초등학생들이 약간은 성숙도가 좀 빠르잖아요. 그죠? 여학생이 그린 거예요. 여학생이요. 혹간에 제가 이제 경찰관 생활을 한 28년째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생이 뭐를 할까? 중학생이 뭐를 할까? 그죠? 고등학생이 뭐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버림에는 그 누구도 그 범주 안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긍정적인 말로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쓰시나요? 집에서? 안 쓰시죠? 사랑이라는 말은 그 범주 안에는 전 세계의 그 누구도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범주 안에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얘는 어려서, 얘는 학생이라서, 얘는 대학생이라서, 할아버지 할머니라서 그런 편견을 먼저 깨야 됩니다. 생명버림에는 그런 나이가 많고 적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스트레스는 집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바로 옆에 지금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이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학생들도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자꾸 발달하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생깁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경찰관이니까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소방관이니까, 그죠? 불 끄는 사람이니까, 화재를 진압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사명감이 뛰어나서 스트레스나 아니면 우울증이 걸리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듣습니다. 강의를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심합니다. 훨씬 더 심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참 무겁게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가끔,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내거나에서 경찰관 관련 뉴스 치면 쫙 듭니다. 근데 방금 전에 대기실에서 인천에 있는 또 57이니까 우리나라에서 58이시네요. 이제 공황장애 때문에 현직 경찰관입니다. 생명을 버리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몇 시간 전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제가 참 고인을 위해서 참 잘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면 생명은 소중해요 라는 글이 있습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생명이 이렇게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는 분, 그죠? 갑자기 집에 있다가 돌아가시는 후도 없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대한민국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게 있습니다. 11년째 OECD 국가 중에서 11년째 1위를 지키고 있는 게 있어요. 2016년도까지.
바로 생명벌입니다. 다른 일위도 많습니다. 부정적인. 대한민국이 좋은 일위도 많지만. 그죠? 근데 왜 11년째 OECD 국가중에서 그 생명버림의 그 퍼센티지가 떨어지지 않고 왜 자꾸 올라갈까?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할 수는 없고, 이 방송이나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는 경쟁사회,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거의 50%를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6년 남았다. 6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공무원이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직업을 갖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노인 인구를 한 사람이 3명을 지금 부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통계청 평균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6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3배로 됩니다. 3배 몇 명이죠? 9명.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고, 저도 해당이 되는 얘기지만, 또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가계부채. 그죠?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440조.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다양한 이게 사회가 우리들 눈앞에서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또 그 시동률이 점점 높아지죠. 그죠? 그리고 제 기억에는 제가 28년 전에 경찰관 시험을 볼 때는요, 그 어려운 직업을 왜 선택해서 그걸 왜 하려고 그러냐.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젊은 청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 10%가 다 대한민국 50%를 책임지는 사회 구조가, 그죠? 사회 안전망이 잘못 갖추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실한 아니지만 제 오랜 경험으로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평상시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학교 다닐 때 추억? 그죠? 고등학교 다닐 때 추억?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싶은 것 중에 첫 번째로 자녀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도 집에 가면 이제 딸이고 아들이 있는데, 딸은 대학을 졸업했고 아들은 지금 군에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진심 어린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라. 근데 여기에 특이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죠? 사랑으로. 반드시. 자, 자녀가 자녀에게 못한다.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성인이 되면 줄까요?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두 번째로 자녀의 장점과 강점을 부각시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건 돌려서 얘기하면요, 용기를 북돋아 줘라. 예,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자, 제 자녀가 공부를 너무 못해요. 걔는 공부만 못하는 거예요. 그 공부 못하는 거 반대로 운동을 잘한다, 게임을 잘하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다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아침에 그래 설아야 노래 잘하는데 한번 해보지. 그 자녀 아침에 가방 메고 학교 가는데 전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 부모님이 아침에 내가 가방 메고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예?
나한테 용기를 주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 부모님이 아침부터 야 임마 공부 좀 해. 이게 되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가는 거랑 너무 차이가 갭이 너무 많아요. 걔가 학교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불보듯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장점과 강점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충분한 저희 좀 면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해서 얘가 요즘 뭘 하고 있는지, 그죠? 어디에 빠져 있는지, 그죠? 가고 싶은 데가 어딘지, 뭘 먹고 싶은지, 예? 그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 너무 복잡다양하고 너무 부모가 감당하기 너무 큰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청춘 남녀들이, 그죠? 연인 사이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그죠? 다 합니다. 자, 청춘 남녀가 만나면, 자기야, 오늘 뭐 먹을까? 그죠? 오늘 뭐, 영화 보러 갈까? 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갈까? 그죠? 뭐, 오늘 남산 갈까?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냥 자녀들한테 그냥 하면 돼요. 어디 가고 싶니? 대화의 부재가 그 애의 말수를 적게 만듭니다. 말수가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대화가 너무 없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럼 부모님들이 체득할 수 있는 정보는, 자녀에 대한 정보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는, 그죠? 학교 가는 시간 빼고, 학원 가는 시간 빼고, 집에 잠자기 전에, 그죠? 학교 가기 전에. 그게 다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팁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 노래 잘하지. 스키하면 닭과 겨울인데? 날라가요, 걔는. 그 말만 들어. 가지 않더라도. 왜 그럴까요? 기대 심리가 생기는 거죠. 설사 부모가 가주지 않더라도 걔는 우리 부모님이 나랑 용평에 스키 타러 가자고 저런 얘기도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주제처럼 그런 애들이 생명 버림을 생각할까요? 안 합니다.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하질 않아요. 생명 버림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스트레스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가 계속 스트레스 하다가 대학을 갑니다. 그죠? 직장인이 됩니다. 그죠? 그럼 어렸을 때부터 20대 중반까지의 그 스트레스를 누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그때 가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한 인격체로 이미 굳어져 버려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생명버림을 지켜주는 것만이 최고의 여러분들이 선물이에요. 사실은. 네 번째 보면 자녀가 뭔가 부모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어머니한테 아니면 아버지한테. 요즘은 이렇게 언어 표현이 그죠. 저는 아버지, 아버님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요즘은 다 모든 게 다 아빠. 그죠? 30대도 아빠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30대도 그죠? 아빠 좋습니다. 시대의 의미니까. 그죠? 자녀 얘기를 경청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에는 그만큼 대화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녀와 대화가 많은 부모는 자녀에게 귀담아 듣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 오늘 홍길동이하고 둘이, 그죠? 캠핑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고등학생이야. 보내줘야 될까? 보내주지 말아야 될까? 보내줘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걔는 이미 부모님한테 말을 전하기 전에 이미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사 보내주지 않더라고 하시더라도 그 계획을 들어줘야 돼요. 걔는 결정을 하고 부모한테 엄마 나 남산 갈게.
친구랑 다 벌써 약속하고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죠. 약속하기 전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죠? 미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팁을 찾아서 자녀가 하는 얘기를 경청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자살의 생명버림의 위험도가 높은 애들이 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면 갈수록,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제가 좀 이렇게 한 10몇 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창피해. 우리 집 애를, 그죠? 정신과에 어떻게 데려가? 전문가한테 데려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닙니다. 그건 걔를 점점 더 퇴보시키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그죠?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의하고 논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얘를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 그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보다 둘이 낫다. 그죠? 둘보다 셋이 낫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경찰관이니까. 자, 신고가 들어왔어요. 순찰차 보통 둘이 타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있는 동료가, 저거 사건이 좀 큰 것 같아. 다른 차가 한 대 와. 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그죠? 훨씬 쉬워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김장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장을 해서 통에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저도 했습니다. 집에서. 요즘 다 합니다. 집에서 집어넣는데, 그 무겁잖아요. 그죠? 김치냉장고 넣으려면. 혼자 드는 게 나을까요? 둘이, 와이프하고 둘이 한쪽씩 이렇게 훨씬 쉬워요. 그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면, 그죠? 굉장히 외로워요. 고독해집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옆에 손을 내밀.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생명버림을 좀 줄여보자. 우리가. 그죠? 이제. 근데 그 생명버림을 줄이는데 이론적인, 학문적인 것보다는, 그죠? 여러분들의 대화,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관심을 유도해보고 싶은 생각이 훨씬 더 많아요. 이론적인 거는 그 이론적인 부분들을 전혀 그 생명버림에 적용시키지 말자가 아니고 그 굉장히 이론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제 경험에서는 이론과 실제는 너무 많이 틀립니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자, 뒤에 이제 사례가 나오겠지만, 첫 번째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대학생 자녀 있는 분들 계시나요? 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대학생 여자분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참 잘 지낸 여학생인데 간호학과를 갔습니다. 간호학과를 갔는데 이제 대학을 가면 하나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릉의 모 대학교다 하면 서울에서도 오고 경기도에서도 오고 다 오잖아요. 경상도, 부산 뭐 다 오잖아요. 그죠? 근데 대학을 딱 갔는데 얘는 중산층도 좀 안 되는데 너무 이렇게 친구를 하나 이렇게 사귀었는데 같은 여학생인데 너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얘가 용돈을 한 달에 10만 원 쓰던 애가 한 달에 50만 원씩 쓰는 거예요. 이 여자 대학생이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갖다가 맡깁니다. 맡기니까 돈 빌려주죠, 그죠? 그 동네에 사는 대학생이니까. 빚이 막 어마무지하게 막 쌓여버린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상시에 부모님하고 대화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 문제가 생겼는데 혼자 해결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 해결해볼까.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죠. 왜냐면, 왜 쌓이냐? 그 대부업체에서 계속 전화 오잖아요. 이자 갚아라, 뭐, 그죠? 그러니까 얘가 엄마한테 딱 문자 하나. 엄마, 잘 지내세요. 딱. 엄마 잘 지내세요. 8자. 근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기치가 빠르신 분이에요. 그 문자만 딱 보고 집에서 제가 근무하는 곳까지 조금 빠른 거, 뛰어서 오면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맨발로 뛰었어요. 한겨울이에요. 한겨울. 맨발로 뛰어오셨어요. 우리 딸 좀 살려달라.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 문자를 딱 보니까. 저는 보면 알죠, 그죠? 저는 보면. 다는 모르지만. 어느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선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수사를 할 때 쓰는 용어인데,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동선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거는, 그러니까 이분은 오래 사실 분이다. 왜? 휴대폰을 끄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생명버림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예? 그 문자를 보내고 대부분 휴대폰을 꺼버립니다. 꺼버려요. 이 얘기를 조금 이어가기 전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조울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사실은 우울증보다 조울증이 훨씬 더 무서워요. 무서운 겁니다. 조울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은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저분 우울증 걸렸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조울증은요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이 평상시와 똑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좀 저처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을 버려야 되겠다. 뒤에 이제 그 생명버림의 단서들이 나오는데 그거 제가 얘기할 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휴대폰을 끊어놓지 않고 갔다. 그래서 제가 저만의 또 방법으로 노하우로 문자 메시지를 30통 이상을 보냈습니다. 제발 좀 받아라. 왜? 살려야 되니까.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안 받아요. 33번째 문자 메시지를 딱 읽었어요, 얘가. 1시간 40분 정도 만에. 근데 이미 강릉 시내를 벗어나서 어느 야산에 갔습니다. 가서 그 빨래줄 있죠, 빨래줄. 분홍색 빨래줄. 한 손에는 빨래줄, 한 손에는 가위. 제가 또 문자를 읽었으니까 다음 단계로 가야 되겠죠. 제 얘기를 잘 귀담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받습니다. 받을 때까지 걸어라. 받을 때까지 받습니다. 끄지 않는 이상. 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한 40여 통 했는데 받았습니다. 자, 전화를 딱 받았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라고 생각하고 하시고, 역할을 바꿔서, 그죠? 받았다.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디냐? 아닙니다. 너. 제일 먼저 해야 될, 베트에 그분한테 해야 될 얘기가, 지금 아무도 없다. 아저씨 혼자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극한 상황에서는 이 생명버림을 선택하신 분이 누굴 보고 싶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옆에 있다고 해도 없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 혼자. 만약에 산에 갔다? 그러면 제가 산으로 찾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내려옵니다. 대로에서 만나자. 대로. 대로가 뭔지 알죠? 차가 다니는 길. 내가 대로에서 아무도 없게 하고 혼자 기다리겠다.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옵니다. 살렸습니다. 이 자살의 이론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견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선택되는 생명버림이 뭐냐면, 바로
숙명적인 생명버림이에요. 여기 맨 끝에, 그죠?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숙명적인 이 생명버림은 사회가 통제되어 있고, 그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누군가에 구속되어 있고, 이럴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고3생들, 입시, 뭐 이런, 가끔 이제 이렇게 보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뭐 아파트에서 떨어졌다. 그죠? 참, 좀 마음 많이 아픕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이분은 원래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녀가 셋인데, 정말 열심히,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건설 경기가 이렇게 없어져 버리니까, 일을 시키면 자기가 자기 걸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들 거 다 챙겨주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생활비가. 그게 6개월, 1년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희망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사했는데 돈 안 주고 빠이빠이 하고, 그죠? 많겠죠, 그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결국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생명버림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도 옛날 차 있죠. 하얀색 아이보리 차. 그 사진을 제가 지금 띄울 수 없어서 이거 제목만 띄웠는데 그걸 타고 이제 또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순찰차 2대가 앞뒤로 막았어요. 딱 막고 제가 내렸습니다. 창문은 당연히 창문을 열어놓으면 그 사람은 100% 삽니다. 운전석 창문, 그죠? 창문 다 올렸어요. 안에 다 잠그죠, 당연히.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위기협상을 하는 사람은 키워드가 창문을 일단 내리게 하는 거예요. 창문. 어느 쪽 창문? 운전석 창문. 자, 제가 이렇게 가서 창문에 뼈하게 매달려요. 계속 얘기해요. 위기협상 용어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실지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라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포. 라포라는 말은 전문 용어인데 계속 대화를 이어간다. 끊이지 않게 말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랑 같이 대화를 하는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라포.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라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의 운전석 옆에 창문에 제가 매달려서 엄청나게 추워요. 겨울에. 그죠? 강원도 춥습니다. 하다가 딱 회치한 게 뭐냐. 나이가 40대니까, 그죠? 군대를 갔다 왔겠구나. 군대 얘기를 하다가 봅니다. 저하고 같은 사단을 제대를 했어요. 저보다 나이는 한 6살 아닌데. 창문 열었겠죠, 그죠? 딱 15cm 열었습니다. 15cm. 처음에. 1시간 반 만에. 그러니까, 생명버림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상황이, 그죠? 그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고, 그러니까, 이 역할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훨씬 더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운 사람. 네. 그죠? 그걸 먼저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돼요. 항상. 내 자녀든 누구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 15cm 딱 내렸는데 제가 이제 그 사이로 물을 이렇게. 그죠? 좋습니다. 내가 강원도 양구 공공사단을 제대를 했는데 혹시 어디 제대했느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까 같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회의를 했죠, 그죠? 제가
집에 애가 셋인데, 당신 여기서, 근데 저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난간에 부부싸움 했는데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아주머니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가까운 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야, 춘자야, 나 떨어져 죽을 거야. 딱 갔더니까 진짜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막 바깥에 아파트 주차장에 그죠? 소방서 사다리 차가 올라오고 막 난리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친구 집이지만 자주 가진 않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현관문이 있습니다. 현관문 열고 딱 들어가서 방 안을 보지 말고 거실 안에 이렇게 둘러보면 틀림없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죠? 사진. 그 사진 속에 보면은 이제 그분이 아들만 둘이었어요. 하나는 하사관 갔고 하나는 일반 병원으로 갔어요. 아, 하나는 아들이 둘인데 둘 다 군대 갔구나. 그래서 거기 팁을 딱 찾아서 난간 옆으로 가요.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거 노는 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10층인데, 그죠? 야, 아들이 하사관 가서 집에 형편이 어렵다고 월급 타서 엄마한테 보내주는데 아주머니 여기서 떨어져 돌아가시면 제 장가 갈 때, 그죠? 그 어머니 자리가 비어있으면 저 얼마나 울겠냐.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놓을 거야, 안 놓을 거야? 절대 안 놓습니다. 왜? 그 순간만큼 누구를 생각한다? 아들을 생각. 엔드. 가족. 자, 이제 가족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가족. 가족 구성원들이, 저도 물론 집에 이제 와이프도 있고 애들도 다 있지만, 저랑 똑같은 입장이시겠지만, 가족의 힘이, 그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중에 있어요. 제가 강의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 살릴 수도 있고, 자칫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긍정적인 생각이 대부분이 긍정적인 생각 쪽으로 많이 가시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긍정과 부정이 공존합니다. 항상. 긍정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부분을 녹여줄 수 있는 게 바로 가족의 사랑이에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세 자녀 얘기를 해서 살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생명을 버리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경고나 단서를 미리 주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을 버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요즘 많이 쓰는 문자 메시지, 그죠? 아니면 이메일 보면, 예? 이분이 생명을 버리기 전에 뭔가 암시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허투루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 버림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 사람, 자살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휘관 없고, 내가 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네? 내가 교육감이고, 내가 경찰청장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 버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범주 안에 아무도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한 1년 6개월 전에, 이 위하고 관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뱃속 안에. 위 정맥이 터졌어요. 터져서, 밤 11시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헬기를 타고 지금 서울을 가서 죽는다. 저는 무슨 이렇게 큰 병이 걸려서
암이 걸려서 이렇게 죽고 이런 게 아니고요. 피가 뱃속에서 새니까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수혈을 하면은 이 피가 들어가는 것보다 빠지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죠? 그래서 피가 안 도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너무 행복해요. 이 피가 안 도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이해 가시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제가. 그런데 아까 제가 가족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딸이 지금 25살이에요. 걔가 이제 의사 선생님 매달렸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내시경 시술을 해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확률이 없으니까. 이미 사형 선고 받았어요. 밤 11시에. 나는 시집갈 때 우리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안 됩니다. 좀 해주세요. 수술 사망 동의서 사인하고, 우리 딸이 사인했어요. 그죠? 사인하고, 수술실에 딱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참고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의식이 약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 딸이 저한테, 아빠? 참을 수 있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요? 아빠, 참을 수 있지? 딱 하니까 제가 이렇게 수술대 누워서 고개를 끄덕 했답니다. 살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과 왜 생명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중환자실에 올라가서 아침 7시 40분쯤 제가 눈을 떴습니다. 그때가 6월 말이에요. 작년. 조그만한 창문이 이렇게 오른쪽에 제 눈에 이렇게 보였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나뭇잎이에요, 이런. 바람이 싹 부는데 그 나뭇잎이 싹 날리는데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제가 아마 제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아마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 제가 오래 있진 않았는데 한 열흘 정도 입원을 했다가 이제 퇴원하고 5개월 쉬었다가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한 1년, 한 5, 6개월 지났는데 전에보다 더 열심히 살려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를 이렇게 살려줬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혼자 노력해서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 버림에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어요. 이제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간접적인 암시. 잠깐만 소개를 하면 내가 이렇게 말로 그죠? 뭐 자녀나 지인들이 내가 없어지는 것이 훨씬 나아.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야. 이 말이 한마디가 듣기에는 그죠? 그냥 얘기하는구나. 아닙니다. 이 얘기의 빈도수가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거기에 팁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 일주일 전인가? 어떤 할머니가 2달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연락이 안 돼서 구청 사회복지사가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고독사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버림에도 한 일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라피스 라줄리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신비의 보석이라고. 이게 희망과 우정을 뜻하는 보석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보석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가치 있고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뭐다?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만큼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고 누가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손을 뻗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서 뻗어서 그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셔야 돼요. 생명만큼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스트레스와 또 자신을 버리고 싶어 하는 마음. 그죠? 이 복잡하고 경쟁사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식의 차이, 어떤 편견의 차이로 우리들은 그것을 묻어버려요. 내 일이 아니니까. 내 가족이 아니니까.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지인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생명을 지켜주는 것, 생명을 존중해주는 것, 그것만큼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